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1,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명이 다치거나 놀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규모는 4.6,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지진은 전국 곳곳에서 감지됐고 서울 41곳을 포함해 1,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며 석 달간 발생한 89번의 여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현재까지 4명이 다치거나 놀라서 병원에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벽 5시 13분쯤에는 포항공대 학생식당에서 21살 이모 씨가 대피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또 흥해체육관에 머물던 20대 등 3명은 크게 놀라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외벽이 무너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등 17건의 시설물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다만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의 가동원전은 안전운전 중이며 설비 고장과 방사선 누출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포항제철소를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기상청에서 자동 발송하는 긴급재난 문자가 지진 발생 7분 후에 전송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시스템 오류로 수동 전송하느라 문자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장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등 관계기관장은 지진 상황,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고 기상청장은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전담 인력은 지진 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과 평창으로 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이낙연 총리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어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첫 올림픽에 나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응원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사흘째인 오늘도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등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찬 행사를 갖습니다. 이 자리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업무를 맡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강릉 공연에서 제2의 등 남측 가요를 불러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만큼 오늘 서울 공연에는 강릉보다 더 많은 1,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김여정 특사 등과 또다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김 특사와는 4차례 만나게 됩니다. 북한 대표단은 공연 관람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더 묵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저녁 경기도 평택시 주안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전용기 편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접촉이 무산된 가운데 펜스 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수행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포기 압박을 위한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어제까지 사흘간 이어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공식 결의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한 만큼 찬성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오늘 합당 의결을 마치면 당내 통합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오늘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면 바른미래당으로 재출발하게 되지만 당협위원장 선출을 두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이며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임효준이 우리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도 금메달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무려 9명의 주자와 함께 결승 레이스에 나선 임효준과 황대헌. 초반 레이스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더니 9바퀴를 남기고 나란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3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온 임효준은 마지막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네덜란드의 크네어트를 따돌리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은 4년 전 소치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노메달의 수모를 씻어냈습니다. 오는 17일 주종목인 1000m에서 또 한 번 금메달 사냥에 났습니다. 메달 후보였던 세계 랭킹 1위 황대헌은 2바퀴를 남기고 넘어져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금메달을 향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에서 경기 초반 유빈이 넘어졌지만 막판 저력을 발휘하며 기적 같은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유빈으로 구성된 여자 계주 대표팀은 4분 6초 387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선 사관왕 기대주 최민정이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기대한 대로 금메달이 나오면서 한국은 금메달 8개 종합 4위의 목표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첫 경기에 나선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스위스에 완패했습니다. 머리 감독이 이끄는 남북 단일팀은 어젯밤 강릉 관동 하키센터에서 열린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계 6위 스위스에 0대8로 졌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내일 스웨덴과 14일에는 일본과 조별리그를 펼칩니다. 빙속 장거리 아시아의 최강자 이승훈이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3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승훈은 오늘 오후 4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 남자 5000m 경기를 시작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이승훈은 이번 올림픽에 5000m와 1000m, 매스 스타트, 팀 추월까지 4종목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영하권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이미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3에서 8cm, 수도권 지역에는 오늘 오후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평창은 낮 기온 영하 8도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강릉도 기온은 영상이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눈발만 조금 날리겠고요. 낮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역시 가평이 영하 3도 선으로 무척 춥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화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